본 동영상에서는 무극에서 태극, 음양을 거쳐 오행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행에서 토가 가지는 구조적 위치와 그에 따른 토의 기본적인 성질을 살펴보고 사주에서 토가 많을 때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주는 무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극은 우주의 최초의 모습이고 우주의 본 바탕으로 이 우주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무극이 태극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태극은 하나의 일원적인 존재이지만 그 안에 음양이 구분되어서 시작이 되는 태초의 존재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가 태극에서 비롯되니 태극은 우주 창조의 본체가 됩니다. 무극이 완전히 텅 빈 공허한 상태라면 태극은 내면에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활성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태극은 음양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우주 창조의 본체인 태극에서 음양이 다시 분화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양은 목화로, 음은 금수로 나타납니다. 음양이 분화 발전된 모습인 목화금수는 토라는 바탕 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행의 토는 우주의 본바탕인 무극의 모습입니다. 무극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서 그 성질 또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는데 태극은 무극의 바탕 위에 음양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음양이 음양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극의 바탕은 음양작용의 매개체로 작용을 하는데 그 성질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어서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양이 분화 발전하여 목화금수로 나타나는데 이 목화금수가 뛰어노는 바탕이 되는 토는 우주의 본바탕인 무극의 오행에서의 모습으로 목화금수와 다르게 중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극에서 태극, 음양을 거쳐 오행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의 여러 가지 특성과 사람의 성격을 연결지어 알아보겠습니다. 토의 성질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목화금수를 포용하고 각자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중심에서 공평하고 조화롭게 존재하고 변치 않는 일관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토는 목화금수가 뛰어노는 바탕입니다. 목화금수는 토라는 마당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는 목화금수를 품 안에 품고 있습니다. 모든 오행을 아우르는 역할, 모든 오행을 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는 포용성이라는 성향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포용성이란 성질은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색깔이, 나의 성향이, 나의 주장이 강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는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성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개성이라는 말이 정확할 겁니다. 또한 토는 만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중심이 잡혀 있어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평온하고 침착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토는 조화와 균형을 나타냅니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중화를 나타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아우르고 품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경향을 가지기에 공정, 공평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목화금수를 포용하고서는 목화금수가 각자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듯이 토는 일관성, 항상성,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토는 모두를 부드럽게 다 받아들이고 머무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토의 성격대로 모두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대에게 언제나 든든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토의 미덕을 믿음, 신뢰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순박하고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가 강하다는 것, 즉 토가 많다는 것은 사주 8글자에서 토가 많다는 것은 토가 3글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을 나타내는 월지가 토일 때 또는 자신을 의미하는 일간이 토일 때는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토가 강하다면, 즉 토가 많다면 상대적으로 목화금수가 적거나 없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용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게 되어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강하게 되어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저장하고 수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가득해져 고집이 세어집니다. 괜히 쓸데없이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며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이 뭉쳐지게 됩니다. 토는 다른 오행을 품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오행을 품다 보니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 미묘하여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변덕이 많고 이중적이라 종잡을 수 없습니다. 토는 목화금수가 활동하는 터전이라 했는데 토가 많다는 것은 활동 무대가 너무 넓어진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화금수가 고루 분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활동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도 있겠고, 잘 될 때와 못 될 때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굴곡이 심하고 다사다난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목화금수의 기운을 골고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각기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오행이 순조롭게 유통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됩니다. 주고받고를 못하니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독불장군이 되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중심에서 사물과 현상을 인지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며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이 뭉쳐지게 됩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이기적인 사람이 되며 토는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됩니다. 토가 많으면 수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수는 융통성에 해당되므로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너무 고지식하게 되어 새로운 변화에 맞춰 따라가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토가 강하면 목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기운은 봄에 싹이 트듯이 새로운 것,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토라는 것은 그에 비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변화를 즐겨하는 미래지향적인 반면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오래된 것,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과거지향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토의 보편적인 성질과 토가 많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자기의 성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피시어 자기의 목표하는 방향에 맞추어 과한 면은 삼가하시고 부족한 면은 채우시고 돌고 도는 것이 운이니 지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신다면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 남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니 성공은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운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맘먹은 대로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